암호화폐 거래소와 CME 거래소의 미결제 약정 비율은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죠. 이 차이는 급격한 상승을 보인 1월에 더욱 극명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매도에 포지션을 두었던 투자자 사이에서 이 숏 스퀴즈 랠리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1월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일어났다라면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통상의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 다음 단계는 개인 투자자들 차례인데 현재 우리 근처를 돌이켜 보았을 때 전혀 일부 미디어에서만 비트코인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뿐 이 현실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 상황이 이제 오히려 좋아인 것이죠. 이 상승분이 아직 남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일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 주말을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 참 힘들기만 합니다. 이제 그래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죠. 이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현재 정말 얼마 남지 않은 FOMC를 앞두고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모습을 크립토 마켓을 포함한 전 자산 시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데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무려 3.32% 상승한 23,78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4.77% 상승한 1,646달러대, 6위의 XRP는 1.69% 상승한 0.41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는 4.49% 상승한 0.3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2.4%, 18.6%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비트코인의 숏 포지션이 52%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숏 포지션이 62%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는 이와 반대로 롱 포지션이 53%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요. 이대로 2월 1일까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번 주이죠.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에 코인리스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가 있는데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꽤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화면 이동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주간 동향에 대한 크라토스 앱 내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처음에 나오는 것이 먼저 이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비트코인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한번 대답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상승이 대부분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46.2%, 아니다 횡보할 것 같다가 32.3%, 네, 하락할 것 같다가 10.6%이고 급등할 것 같다가 9.8%, 생각보다 적네요. 이 급락은 1.3%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FOMC에서 현재 25bp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크립토 마켓은 환호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투자자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남녀 성비를 보게 되면은 남성분이 이제 1540명, 여자가 이제 여성분이 460명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체 응답자는 2000명이라고 하는데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밑에는 뭐 이런 것들은 이거를 이제 수치화 시켜 놓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 했고 이더리움 가격 향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비슷합니다. 상승이 대부분 횡보, 하락, 급등, 급락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느끼는 투자 심리, 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네, 저는 당연히 낙관이 높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중립이 높습니다. 중립이 53.1%, 낙관이 30.3%, 공포가 10.2%, 그리고 극단적인 낙관이 3.9%, 극단적인 공포가 2.6%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2022년 내내 하락을 겪은 탓인지 이에 상승을 해도 다시 또 이걸 쏟아내면 어떻게 하나, 1월의 상승분이 그대로 그리고 그 이상 다시 하락하는 것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당연히 내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매도했거나 매도할 예정인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기타를 제외하고 1위가 이더리움입니다. 이제 이더리움을 매도를 했거나 이제 매도할 예정인 1위입니다. 그다음이 비트코인, 3위가 XRP, 4위가 도지, 솔라나, 트론, 앱토스, 밀크, 클레이튼, 폴리곤, 메타디움, 페이코인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네, 최근 매수했거나 매수할 예정인 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똑같네요. 뭐 1위가 이더리움, 2위가 비트코인, 3위가 XRP, 도지코인, 솔라나, 트론, 클레이튼, 폴리곤, 밀크, 뭐 거의 반대로 되었다. 그냥 똑같이 여기 매도가 매수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이 이제 메이저 코인들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올해 가장 관심이 가는 메이저 알트코인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있는데, 네, 1위가 XRP입니다. 네, 1위가 이제 우리 게르게 코인 XRP, 2위가 도지코인이죠. 3위가 이제 BNB 코인, 4위가 솔라나, 5위가 에이다, 6위가 매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가 마무리되었는데 이제 꾸준히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은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화면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2023년 1월 들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 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 또한 작년 11월 발생한 FTX 사태 이전의 가격을 회복하며 이를 기점으로 알트코인 또한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가격 상승이 더욱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의 유입이 필요한데, 즉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대부분의 가격 상승은 기관이 개입했을 때 큰 폭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아케인 리서치에서 이제 미국의 시카고 상품 거래소를 분석하였는데요. 이 시카고 상품 거래소, 즉 CME는 미국의 규제를 준수하면서 암호화폐 선물 상품 거래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거래소입니다. 이제 많은 기관들이 이미 CME를 통해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를 진행 중이죠. 이 아케인 리서치에서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CME의 도미넌스, 미결제 약정 등 다양한 방면으로 상승 원인을 분석하고 기관들의 움직임도 분석하였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일단은 먼저 CME 비트코인 선물 도미넌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아지 크기를 한 번 더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작게 방해되지 않게, 이 정도면 그냥 잠깐 숨겨 놓는 것도 좋겠네요. 네, 일단은 이 보고 계시는 차트가 이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이제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제 두 눈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CME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2021년 말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미넌스가 2021년 말 줄어든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2021년 비트코인의 가격은 고점을 형성한 뒤 계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기관들 또한 이 기간 비트코인의 비중을 줄여왔죠.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CME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아질 수 있었을까요? 이 다음 데이터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데이터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비율을 나타내는 데이터 차트입니다.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데이터는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비율인데 암호화폐 거래소 미결제 약정 비율과 이 CME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비율 이 단어의 차이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이 옵션이나 선물과 같은 파생 상품 계약 중에 아직 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산이 되지 못한 계약의 총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좀 더 간단하게 이제 말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현재 2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나는 2만 1,000달러가 되면 숏 포지션으로 들어가고 싶다. 아니면 19,000달러로 하락하면 이제 상승한다는 롱 포지션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예약 거래를 걸어두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세장 기간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의 파생 상품들은 이 무기한 계약과 같은 레버리지가 높은 선물 거래에 집중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FTX 사태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에 대한 불신도 커지게 되었죠. 이에 따라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비율이 45%에서 현재 29%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포지션 오픈이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 신규 자금의 유입으로 시장은 활성화되죠. 이 미결제 약정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활성도가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현재 2023년 1월 들어서 이 미결제 약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에 45%에 비해서 턱없는 부족한 비율이지만 그럼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앞서 이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이 신규 자금의 유입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데이터는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수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이 CME 거래소의 경우는 현재 2022년 12월 대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이 놀라운 것은 CME 거래소의 신뢰도 때문인지 몰라도 과거부터 꾸준히 미결제 약정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 28%에서 현재 72%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암호화폐 투자를 진행하는 기관들 중 코인베이스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FTX 사태나 다양한 거래소의 사건들로 인해 CME로 넘어온 기관들이 증가한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CME 거래소의 미결제 약정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죠. 네, 위에가 CME 거래소, 아래가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미결제 약정은 고점 대비 약 40% 정도 낮아진 상태이고 이 11월 이후 집계된 FTX 거래소를 제외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미결제 약정 비율은 18.6%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반면 CME의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비율은 23.6%로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요. 이 차이는 급격한 상승을 보인 1월에 더욱 극명히 드러나게 되죠. 이는 비트코인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매도의 포지션을 두었던 투자자 사이에서 숏 스퀴즈 랠리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숏 스퀴즈는 숏 포지션을 잡고 있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해서 이 숏 포지션이 이제 숏 포지션을 종료한 투자자가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 롱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해 11월 FTX 사태 이후에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CME는 이번 가격 상승으로 더욱 견고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CME의 미결제 약정이 상승했다는 것은 이번 상승 랠리가 기관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시사하죠. 이제 얼마 전 싱가포르 소재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업체인 이 매트리스 포트
역시 이번 1월 반등에 대해서 미국 기관들이 주도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결의 소식이지 않을까, 이야기이지 않나라는 이렇게 보고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1월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일어났다라면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통상의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 다음 단계는 개인 투자자들 차례인데요. 현재 우리 근처를 돌이켜 보았을 때 전혀 일부 미디어에서만 비트코인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뿐, 이 현실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오히려 좋아인 것이죠. 이제 상승분이 아직 남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일 텐데요. 과연 이번 상승 랠리가 어디까지 가게 될 것인지 다가오는 2월 FOMC에서 이 금리 인상 둔화라는 좋은 재료를 통해 더욱 상승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어제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55포인트로 3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이제 중립 단계에서 탐욕 단계로 다시금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자분들의 기대감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상승을 바랄 때는 꼭 상승이 아닌 하락을 하였는데, 그러기에 이번 다가오는 2월 1일 이 FOMC가 더욱 긴장도 되면서 설레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하면서 참 다양한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22년은 너무나 우리가 이 하락의 학습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상승의 학습이 되었듯이 말이죠. 이렇듯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특히나 이 투자라는 영역 앞에서는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과거 금리 결정 시 크립토 마켓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꼭 금리 인하를 한다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하며 이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크립토 마켓에 투자하면 할수록,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변동성이 워낙 심한 지금 혹시나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높은 레버리지가 아닌 최대 5배 이하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금리 결정을 앞두고 선물로 수익을 바라는 분들의 경우는 특히나 이 금리 발표 전에 미친 듯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롱숏 뚝배기들 모두 터뜨리고 다니죠. 이제 저도 한 100만 원 정도 현재 롱 포지션 레버리지 5배로 좀 잡아둔 상태인데, 과연 FOMC의 금리 발표 그리고 제롬 파월의 언급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